저는 이때도 사실상 이렇게 상승이 올지는 몰랐습니다. 한 번 더 빼고 올리는 것을 예상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다가 그냥 올라가고 나중에는 이때의 가격에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적당히 물리면서 상승이 올 때까지는 그냥 존버하면서 한번 있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는 화, 목, 토 영상입니다. 기억하시고요. 현재 영상 6월 30일 1시 57분. 여러분, 드디어 6월의 마지막입니다. 6월도 예측 범위 안에서 크게 변동이 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락이 정말 길고도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 지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고요. 또 현재 이야기 기점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13,000 구간 오늘 한번 또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주봉이 양봉이 나왔고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고 싶으면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하냐면 현재 나왔던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누구나 걸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저는 올해 안에 가기는 힘들 거다. 그게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얼마였죠? 3,4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빗금을 치면서 3,400만 원 이상 가기는 힘든 구간이 나오고 현재 기준으로 2,628만 5천 원이니까 약 등폭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 안에서 버티면 시간을 끌어도 결국 돌파를 못하고 내리게 되면 더 내리겠지만 현재 구간은 10%에서 20%를 진입을 해도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스윙이 아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매력적인 가격임은 저도 믿어 의심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봉을 봤었고 이제 월봉을 봤을 때는 사고 싶으면 이 월봉을 봐라. 이 월봉이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진행 중인데 지금 사는 것은 이 꼬리가 좀 더 올라가는 거일 뿐이지 남은 1일 동안에 이 양봉을 말아올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사실상 이거는 하락에 가깝다. 이렇게 월봉과 주봉을 해석하고 일봉을 봤습니다. 일봉에서는 제가 어떤 가격을 잡아드렸죠? 바로 지금 가격입니다. 2,586만 원. 2,586만 원이 현재는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단기적인 눌림을 받고 또다시 상승을 하려고 할 테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또다시 저점을 깨는 흐름은 나오니까 2,586만 원의 언더를 보고 이제 스탑로스 선을 잡는 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는 우리가 과거 패턴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거 패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 스탬프 기준으로 웅덩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이 웅덩이를 보실 때 나왔던 이 웅덩이의 흐름 있죠? 이 웅덩이의 흐름이 나올 때 항상 보시면 고가를 낮추면서 삼각수렴 안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빠지는 부분 있죠? 여기 빠지고 쭉 빠지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도 잘 보시면 지금 빠지고 쭉 빠져서 올라오는 이 부분이 마지막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결국 오는 것은 2,586만 원에 대한 스탑 로스가 깨졌을 때 오는 가격이겠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보통 2,586만 원에 대한 이 말아올린 봉을요. 지키기 위해서 살짝 깼다가 다시 올려서 여기까지 차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깼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빠지는 차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만들어지죠? 삼각수렴상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결국 지금 어디에 저항을 받고 있나요? 지금 여기 나왔던 여기 고가가 계속 무너지지 않고 차트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 반등하더라도 또 빠질 수 있는 흐름. 그러면 또다시 N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패턴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장기적인 추세선상 저는 9월까지는 큰 추세상 하락 범위 안에 모여 있다고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파동 자체가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바로 N자 패턴상 이 1대1 비율이 나온 길이가 사실상 더 빠져야만 완성이 돼요. 근데 지금 사실상 아직까지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 이 공간상 사실상 저는 올라가더라도 3,500 이상은 못 올라가니까 또다시 빠지는 흐름으로 9월까지는 하락 영향권 안에서 반등과 하락을 계속 점치면서 시간을 끌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보는 바닥의 시간이 언제라고 보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 7월 안으로는 단기적인 바닥에 있어서 긴 이 하락의 끝이 곧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7월에 바닥이 나오면 9월까지 하락이 아니에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이 시간까지
맞출 수는 없지만 그냥 7월 안에 바닥이 나오면 다시 반등을 하도 다시 빠지는 기간까지를 고려하면 9월까지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냐면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12K, 13K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비트코인이 20K가 뚫리고요. 저점 기준으로 17.6K에 닿았다가 반등을 하면서 현재 18.3, 20까지 올라왔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요, 최고점이 69,000달러였던 걸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이 고점 대비 69,000 현재까지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해외 유명한 트위터인 사람인데요. 바닥을 놓칠 수는 있지만 자신은 비트코인이 12K를 원한다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다른 코인 인플루언서들도요. 현재 바닥을 12,000달러를 보다고 보고 있는데요. 12,000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사실상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파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여기가 1파라고 하면 2파, 3파, 4파, 5파 정도인데요. 이 원화가 달러로 기준을 측정해 보면 사실상 12,000 정도면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하면 딱 여기거든요. 지금 12,000. 결국 8,000과 12,000 사이에서 바닥을 보시는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그 구간도 거의 얼추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또한 제가 왜 이 값을 보냐면 제가 상승 추세 라인이었던 이 트렌드 라인 자체가 작년 17년도 고점과 저점을 이었던 이 트렌드 라인을 보시면요. 이 볼린저 밴드 상으로 보더라도 이 중심감에 해당이 돼요. 결국 나중에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떨어지고 8,000과 12,000 사이에 바닥을 찍는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이 반등이 오는 이 부분에서 중심값에서 다시 저항을 걸리기 때문에 저항값으로 캔들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반등을 하고 올라가면 또 다시 올해 안으로 이 라인에서 걸치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사이 안에서는 바닥이 만들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20%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30% 그다음 나머지 비중을 하게 되면 비중 자체가 평균이 거의 이쪽에 해당이 되겠죠. 솔직히 8,000 많이 오잖아요. 아무도 못 삽니다. 그게 어떤 구간이었냐면 이 구간이었어요. 6,000이었을 때 이 구간에 샀던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중심값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아시면 좀 더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매매를 할지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트위터 리안을 보시면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요즘 핫하죠. 루나 때문에. 도건하고요. 1년 후에 루나의 가격을 두고 100만 달러 내기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1년 후에 100만 달러 내기를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도건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측을 한 게 맞았었어요. 이 사람이 12K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이 지난 2017년도 고점이 얼마였을까요? 19,560이었어요. 여기였거든요. 19,560. 그러니까 19,560, 그러니까 19K가 고점이었고요. 이번 시즌에 19K가 뚫리면 시즌 종료를 거의 확실히 이 사람이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어떻죠? 19K가 이미 뚫렸어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저항값이 여기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가격이 오면 시즌 종료를 선언했는데 또 맞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옛날에 그 1억 간다는 그분 말고요. 지금 이 사람이 기다리는 건 결국 2024년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오기 전에 2023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의 다시 코인의 상승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2K에 쌓인 매물대와 지난 시즌 저항선이 돌파되고 나서 이번 시즌의 지지선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세 라인상 이 중간값이었던 부분이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뚫리게 되면 분명히 강력한 저항석이긴 하지만 그 밑에는 사실상 주어야 하는 가격임은 저도 미처 의심치는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려고 대기 중인 거고요.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12K로 갈지 아니면 현재 20K에서 반등을 해줬다가 내려갈지 아니면 이곳이 정말 바닥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까지는 하방의 추세가 강하다. 그리고 월봉이 아직까지 돌리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하락의 잔파동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과 비트코인 서로 커플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그대로 나스닥에 적용하면요. 나스닥 바닥은 9,650으로 보이고 여기서는 매수를 아마 보류하던 사람들도요. 매수를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 얘기는 이 가격이 오면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사고 싶은 가격이 분명히 있지만 막상 그 가격이 왔을 때는 또다시 보류하는 현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적당히 물리면서 산다라는 것으로 투심을 안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코인판에 많은 악재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제가 미리 어느 정도 인지는 시켜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슈와 중국과 대만 그리고 오랜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번 인플레를 반기는 일본도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차트에서 반영이 되고 차트의 후행성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 적당한 시점에 살 지점만 잘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루나발 디파이가 몰락을 했습니다. 루나, 이더리움, 셀시우스, 3AC, 블록파이, 넥소, 크립토 디파이 몰락을 보면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떠오를 정도로 도미노로 연쇄 파산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코인을 담보 대출로 서로 연계되어 있다 보니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유동성 부족으로 무너지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연쇄 파산 움직임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루나를 시점으로 디파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연쇄 파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디패깅 이슈 그리고 알트코인 증권 이슈 고로 국제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과 알트코인들에서 살아남는 코인과 살아남지 않는 코인들이 이제 향후 반감기까지의 큰 이슈로 적용을 할 것이고요. 이제 존버보다는 펌핑이 오면 매도 시츄에이션으로 제도권화에 안정되어 가는 코인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 변화하는 코인 속에서는 정말 일부, 저는 1%도 안 되는 코인들만 살아남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현재 또 오늘 날짜로 발생했던 비트코인 ETF 이슈. 현물 ETF는 저는 반드시 승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다시 반려를 당했죠. 왜 반려를 당했을까요? 바로 아직 안정적인 장치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ETF나 이런 것들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것은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시간의 문제이겠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앞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진행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나 투자자 보호 이런 것들이 먼저 안착이 돼야 그 다음 증권 그리고 기관들이 들어와 돈이 회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6월이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요점만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 저는 이제 7월 중으로는 그래도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이 현재 구간상 깨지기 시작하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오늘 영상 그리고 6월의 마지막 포인트인 거고요. 저 또한 7월은 정말 의미 있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반드시 주진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월봉이 상승으로 이어가는 이 패턴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때도 사실상 이렇게 상승이 올지는 몰랐습니다. 한 번 더 빼고 올리는 것을 예상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다가 그냥 올라가고 나중에는 이때의 가격에 샀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욕심을 조금 버리고 어떤 분은 나는 기다리는 걸 잘해 하시면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는 매의 눈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적당히 물리면서 존버라는 걸 하면서 한번 기나긴 하락을 피한 것처럼 상승이 올 때까지는 그냥 존버하면서 한번 있어 보려고 합니다. 월봉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대 연봉이 양봉으로 턴을 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있다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이 고민이 오늘 여러분의 6월을 마감을 하는 고민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떤 지점에서 사는지, 내가 어떤 곳에서 사야만 하는지 꼭 이해하시고요. 투자는 누구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 모든 애널리스트, 모든 전문가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잃는 건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한 저와 그리고 회사와는 전혀 관계없지만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루나 사태로 인해서 일가족이 안 좋은 일을 당한 건 봤습니다. 그게 가상자산에서 루나 사태로 비롯됐다고 결과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는 1억 천금을 저 구간에서 벌어야겠다. 아니면 난 지금 너무 많이 잃어서 힘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시고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결국 내일의 해는 뜹니다. 오늘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여러분. 날씨가 또 축축하고 찝찝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시간은 또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6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토요일 영상에서는 7월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월초에는 월봉을 제가 보면서 저항과 그리고 가격적인 거에서 이번 월봉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항상 월초의 영상은 딱 한 번밖에 찍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좋아요, 구독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고생 많으셨습니다. 띠띠빵빵 이진한 물러가겠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